처음에는 저보고 다 뭐 막장 드라마 쓰냐고 했어요. 거기에서 내가 확 돌아버린 거죠. 내가 당신을 기어이 복수하겠다. 언젠가는 당신이 이 대답을 후회할 거다. 안녕하세요. 탈북 요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저는 북한에서 17살에 군에 입대해서 병사생활 3년을 해안경비대에서 한국하고 북한이 1996년도에 함께 하려고 했던 남북 경수로 한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죠. 거기에서 병사생활 3년을 했고요. 병사생활 3년을 한 다음에 이재순 군사대학을 제가 1년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8.15 훈련소에서 장교 생활을 한 3년간 했고 그 다음에 의가사 제대로 제대 명령서를 받은 다음에 8.15 훈련소 그 근처 에 있는 사료원에서 한계 여단 무기 탄약고를 지키는 버위대장 직책 3년까지 해서 제가 군 정사만 10년간 일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2009년 6월에 한국에 들어왔고 올해가 꼭 11년째입니다. 어떤 삶을 사셨나요? 생각보다 탈북하기 전에 삶이 너무 간단해요. 원래는 제가 북한에서 낳아준 부모를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제가 친부모로 알고 있던 그 부모님들한테 입양이 됐고 그 부모님들이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살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이후에 17살에 제가 강제 입양이라는 걸 되게 됩니다. 제 의사 무관하게 학교를 졸업하기 딱 5개월 전에 하루아침에 납치돼서 입양이 됐어요. 그 납치를 한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님 친아들인 저희 오빠 연대 정치위원이라는 부대 정치장교였는데 그 사람이 저를 제 의사도 무관하게 하루아침에 저를 납치해서 입양을 하면서 그 자료를 김정일한테다가 동생이 부모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데려다가 군사복무 잘하게끔 자기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려보내가지고 1993년 3월 1일 날에 제가 강제로 입양이 됐는데 1993년 4월 25일 날 김정일이가 훌륭한 당일꾼입니다 라는 친필 서한을 내려보냈어요.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출세 발판으로 저를 이용했고 그걸로 해서 결국은 제가 탈북하는 2006년 6월에 탈북하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이 구군단 김책 4단 정치위원을 할 정도로 장성으로까지 이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된 거죠. 탈북하는 계기에 왜 이 사람 얘기가 나오냐면 제 마지막 결정적인 탈북 결심을 하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탈북하기 전 상황이 원래는 북한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큰 첫째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임신했는데 임신 7개월 만에 집안 식량사정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때 남편이 임신된 저를 구타를 하면서 아이가 조산을 출산하게 됐어요. 근데 조산으로 출산한 이후에 아이가 정말로 출산한 지 3일 만에 죽을 뻔했는 걸 정말로 온갖 별짓을 다 해서 일단 애를 살리긴 살렸지만 그 아이가 결국은 10달을 못 넘기고 애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엄마라는 그게 있잖아요. 모성애라는 건 확실히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남편에 대한 증오감이 제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아이들의 죽음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분노감 때문에 내가 계속 가끔씩 정신을 잃으면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가끔씩 보였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행동을 멈추게 한 게 누구냐면 북한 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입장에서 내 딸한테 비극적인 부모는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이성이 결국 나를 멈추게 했고 그러한 내 행동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집을 떠난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고향 청진으로 들어왔는데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시고 고향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은 나한테는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은 고향에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또 다른 보금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승진을 했던 양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나 한번 도와달라고. 양아버지가 거기서 거절을 한 거죠. 거기에서 내가 확 돌아버린 거죠. 내가 당신을 기어이 복수하겠다. 언젠가는 당신이 이 대답을 후회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 최종으로 탈북이라는 걸 원래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고향 청진까지 들어올 땐 탈북이란 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 양아버지가 최종으로 내 의사를 거절을 할 때 나는 갈 곳은 없고 정말로 내 삶이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양아버지가 거절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복수, 내 고향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탈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탈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양아버지께 어떠한 도움을? 양아버지가 저를 강제로 납치해서 입양을 했을 때 당시 양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산은 그 집이다. 오빠가 제대될 때까지 그 집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아직 3년째도 안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님 죄를 지낼 수 있는 그 집은 내가 지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양아버지는 저한테 네가 청진에 다시 돌아올 때 그 집 내가 다시 돌려주마, 그 약속을 저한테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저는 요청을 한 거죠. 당신이 그렇게 나를 납치하듯이 입양을 안 했으면 나는 그 집을 지켰을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떠돌이 신세도 되지 않았을 거고 군에 입대해서 죽을 고비 사경을 너 헤매면서 내 그렇게까지 힘든 내 청춘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거다. 최소한의 그 사람이 나를 입양할 때 그 약속은 지켜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요란한 걸 원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이 사단 정치원으로서 구군단 산하에 있는 그 사단 정치원 그 직책에서 전화 한 통이면 나를 어느 군부대 노무자로도 충분히 들여보낼 수 있고 가주택이라도 저한테 마련해 줄 수 있은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나한테는 당적도 옮겨야 되고 이혼 수속도 해야 되고 모든 고수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돈이 어디서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양아버지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만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 후회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탈북해서 한국 온 다음에 2013년부터 방송 활동할 때 그 문제를 제일 먼저 언론에 터뜨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북한에서 처벌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의 반역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탈북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때 선택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탈북을 선택한 거고, 방송에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1993년 4월 25일 김정일 친필 서한을 받은 리영춘 이름 확인하라고 한국 와서 국정원에 그걸 바로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보고 다 뭐 막장 드라마 쏘냐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국정원에서는 그 친필 서한을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실체로 모든 걸 다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마지막에 정리가 됐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탈북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무조건 한국을 먼저 남조선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국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접촉하기 시작했고, 그 결심을 4월에 그 결심을 한 다음에 올 한 달 동안 제가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고, 브로커들하고 연결된 다음에 탈북까지 이어지는 데는 별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의 탈북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탈북과 중국의 탈북, 뭐 누구나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탈북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탈북이 생각보다 저를 더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할 때 애초에 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인신매매로 파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그 땅을 뚫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했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브로커들한테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저를 만났던 그 브로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저를 연변 쪽에 있는 시내에다가 팔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한국에 가겠다는 그 말 때문에 얘는 가만 놔두면 도망치겠구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를 완전히 한족 동네에 있는 깊은 산골에다 저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3년 살다가 여기에서 잠깐 정리를 한다면, 북한을 탈북할 때 결국은 제 마음의 마지막으로 내가 결국 반역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청진을 떠나는 마지막 날 밤까지도 제가 많은 고민을 했고, 부모님 산소 가서도 많이 울고 밤새 바닷가에서 울다 나니까 두만강을 넘을 때 제가 고열이 40도로 올랐댔어요. 중국집에 갔을 때에도 제가 고열로 한 달 동안 계속 앓았댔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집에서 저한테 약을 놔주고 치료를 해주면서 한 달 만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에야 제 몸속에 북한 남편 아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들어가서 한 달 만에 중국 공안한테 제가 잡혀갔습니다. 그 동네 중국 사람들이 저를 신고할 때 북한에 온 여자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뱃속에 임신된 아이가 있다, 북한 아이를 임신된 채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반드시 보내야 된다 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두만강을 넘을 때 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살아서는 이 땅에 내가 안 들어온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얼마나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하는지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청진시 보안소에서 그때 당시 내가 봤던 탈북민들은 남녀 불문하고 두 줄로 네 발로 손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줄을 맞춰서 운동장을 이렇게 도는데, 그것도 줄을 맞춰서 돌지 않으면 광목으로 그냥 엉덩이를 팍팍 때리더라고요. 근데 아까 소리 주면서 쫙쫙 맞춰서 가더라고요. 그걸 내 눈으로 보고 탈북을 해서 잡혀 들어오게 되면 저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라는 걸 봤고, 보이부 정보원으로까지 일했던 나한테는 그런 치욕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만강을 넘을 때 나는 살아서 이 땅에 안 들어온다 라고 했어요. 근데 공안이 그렇게 끌고 저를 시공안까지 끌어다 놓고 강제북송 서류를 작성할 때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난 넘겨라. 그런데 내가 살아서는 그 땅에 안 넘어간다. 죽겠다고 달려드는 놈 니들이 무슨 수로 막을 건데. 그러니까 꽁아들이 그때 임신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뱃속에 애기를 성격에 있으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나 죽으라고 보내면서 내 뱃속에 애를 걱정하냐고, 내가 살아야 애도 살지 않냐고 이러면서 거기서 싸우고, 그 자리에서 내가 사무용품을 이렇게 덮쳐가지고 내 자살하려고 했댔거든요. 그 광경을 다 지켜보던 중국 그 사람이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다 이러고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 결국 내가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내가 그렇게 미친 듯이 우니까 꽁아들이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끌고 간다. 30분 안에 이 건물에서 나가라. 결국은 중국 사람이 나를 그 자리에서 저를 업고선 내려와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아이 출산한 다음에 아이가 애초에 신고되기를 북한 아이로 신고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까지 잘못하면 잡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방지 대책을 했지만 결국은 아이 앞에서 언젠가는 내가 끌려갈 수 있겠구나. 제일 제가 원망하는 다만 제 운명을 닮을 것 같아서 한국으로 가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러고 무작정 내거리 한복판으로 뛰쳐나왔죠. 길거리를 헤매면서 제가 브로커를 힘들게 찾았고, 그 브로커들 도움으로 결국은 2009년 6월에 권명과 미얀마와 태국과 감옥을 걸쳐서 한국 대사관으로 해서 한국으로 2009년 6월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중국 남편하고 중국에 있는 딸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국제결혼하려고 요청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끝까지 안 믿었고, 원래는 중국 남편하고 중국 딸을 데려와서 한국에 살자던 내 애초의 계획은 그렇게 무산이 되고, 3년 만에 한국 남편하고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결국은 떠돌아다니던 제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가정이 이뤘어, 중국에서도 가정이 이뤘어, 한국에서도 가정이 이뤘어, 그런 부분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들, 저 스스로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한국에 정착하는 동안에. 지금 한국 남편이 제가 한국 와서 1년 만에 집에서 혼자 쇼크 돼서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집에 와서 저를 살려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생명의 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고,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고 제 마음이 다시 안장이 된 거예요. 북한에 딸 두고 와, 북한에서 아들 죽어, 중국에 딸 11년째 그렇게 못 보고 있어. 근데 한국에서 다시 제 품 안에서 태어난 제 아들이 그 모든 아픔을 한순간에 다 저를 잡아주는 또 다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그 가족 덕분에 제가 한국 정착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러한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어진다는 걸 알고 인권 활동도 함께 시작하게 된 거죠. 현재는 통일맘연합회라는 탈북 여성 인권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탈북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충성!